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말이죠, 역사학자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얘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을 주로 인용을 할 때는 일본의 강점기의 역사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말이죠, 6.25 전쟁, 이 역사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일본의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48년도에 건국하기 전에 해방 전후에 말이죠, 좌익과 우익과의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상 전쟁이었죠. 결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승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좀 인권이 좀 통제가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국민 총학을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억압적인 것이고 아니면 좀 통제 속에서 힘을 모아서 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좀 살만하니까 과거의 역사를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말이죠, 지금 정교조라든가 모든 좌익 내지는 종북 주사파들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말이죠, 기초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리째 뽑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결국은 북한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북한만 없으면은 말이죠, 우리나라에 좌파가 있든 사회주의자가 있든 공산주의자가 있든 그게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좌파, 종북,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허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말이죠, 국민혁명운동본부 의장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지만은 저는 말이죠, 이제는 좀 전 목사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면서부터 비판하지 말고 말이죠, 이제는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이죠, 어제 그러니까 19일이죠. 광주 전남 지역 자유마을 대회를 할 때에 이제 연설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말이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미국 가시며 우리나라에 와서 이 박헌영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사상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좌파, 종북 좌파들의 역사 왜곡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나 주변에다 전파를 해서 우리 역사를 똑바로 알고 말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릴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30분 분량인데요, 연속극 한 편 본다는 생각으로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금주 토요일 날 1시에 가문광장에서 1000만 명을 동원하여 국민혁명을 완수하려고 오늘은 이 바로 좌파의 도시라고 하는 전라남도 광주에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 공부를 제가 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왜 광주가 좌파 도시가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리고 지금 탄핵이 돼서 집에 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님, 요 유튜브를 잘 들어주세요. 요걸 들으셔야 나머지 2년 반 동안에 대통령이 다시 복귀가 돼도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요, 정치가든지 지도자든지 교수든지 역사를 모르면 이거는요,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 자, 190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갔습니다. 1904년도에 갔어요. 나이는 29살에 갔습니다. 9살에. 가서 왜 갔느냐? 고종의 친서를 들고 루스벨트한테 전도를 하려고 갔습니다. 했는데 가서 딱 5분 만났습니다. 뉴저지에 가서.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자기를 보내준 16명의 서명을 해준 선교사들한테 물었어요.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라. 한국으로 돌아오면 너는 죽는다. 고종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학교를 들어가라. 우리가 추천해 줄 테니까.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니까 이게 식민지 국가에서 온 이 바로 학생이 영어를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느냐 하고 ELS 테스트를 했어요.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그런데 딱 시험을 딱 봤더니 하도 영어를 잘했어. 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배제학교 다니면서 졸업식 때 이승만이가 학생 대표로 영어로 연설을 했어요. 영어를 연설했고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본어로 된 영일사전을 한국말로 영어 사전을 번역을 했어. 어디까지? F까지 했어. F까지 번역하다가 이제 이승만이가 걸벗 선교사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서 나와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ELS 테스트를 했더니 하도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게 3학년으로 편입을 해버렸어. 배제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그걸 그냥 가짜로 계산 다 해가지고 하도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끝나고 하버드 대학에 갔어요. 석사를 하버드에서 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는 어디서 했냐?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인맥을 만들려고 했어요. 인맥을 만들려고. 뭘 만들려고요? 요즘 말로 뭐냐? 천만초직하려고. 천만초직하려고 이승만은 공부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야. 인맥. 그래서 이승만과 같이 공부했던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하버드, 그 다음에 프리턴 출신이 나중에 전부 행정부에 다 들어갔어요. 백악관으로. 그래서 이승만은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특별히 상원의원, 하원의원, 친구들이 전부 상원의원, 하원들 하고 된 거야. 이래서 여러분, 이승만은 하늘이 내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팡 터졌다고. 터지니까 그때에 미국이, 이승만은 하도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대로 하니까 이승만을 가택에다가 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있는 김구도 감금을 시켰어요. 왜? 김구도 고집이 세니까. 이 두 사람을 한국에다 보내면 미국 말 안 듣는다 이거야. 미국 말을. 이승만은요, 친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승만은 오직 대한민국의 주의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6.25 때 트루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3대 대통령, 루스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이 3대 미국의 대통령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가지고 놀았어.
그러니까 이승만은 천재야, 천재.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미국의 대통령을 놓고 갑의 위치에서 말해. 갑의 위치에서 쩔쩔매면서 그 이후에 모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미국 가면요 그냥 빌고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이승만은요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하루는 트루만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로 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승만한테 욕을 배워서 욕을 잘하는 거야. 야, 이 고얀 놈 새끼야! 이 고얀 놈 새끼! 그놓고 통역하는 사람한테는 통역은 하지 마라. 그런데 트루만이가 들어봐도 이게 욕인 줄 알거든. 느낌으로 한국말로 이 고얀 놈 새끼야!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트루만이가요 회담하다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승만은 위풍당당하단 말이에요. 위풍당당해. 근데 히로시마 원자탄이 딱 터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감금시켰어요. 왜? 고집이 세다 이거야. 그래서 가택연금을 시키니까 이승만이가 발악을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왜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느냐. 막 그냥 울며 불면서 막 방에서 그냥 막 기절하면서 막 왜 막 발악을 하니까 미국의 경찰들이 딱 막고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이가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다그라스 메가더입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인맥을 다 만들어놨어. 군대는 군대, 정치가는 정치가. 그래가지고 다그라스 메가더한테 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왜 나를 여기다 감금을 시키느냐. 그 다그라스 메가더가 그 편지를 보고 워싱턴에다가 다시 보고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다그라스 메가더의 편지야. 다 누구를 찾느냐. 이승만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승만을 투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대한민국은 박헌영의 나라, 남노당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그라스 메가더의 그 편지를 받고 워싱턴에서 이승만을 풀어줘서 그래서 동경까지 왔다가 동경에서 이제 원래 그 당시에는 미국의 장교가 아니면 미국 군용기를 탈 수 없었어요. 다그라스 메가더가 전용기를 내줬는데 그러니까 장교가 아니면 못하니까 임시 장교로 임명을 했어.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장교복을 입고 다그라스 메가더의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어떤 사람은 자꾸 여의도 공항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김포공항이야.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했죠. 이승만이 돌아왔다 이거야.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벌써 이 남노당의 교수인 박헌영은 먼저 다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뭘 했냐. 이 광주가 왜 좌파 빨갱이 도시가 됐느냐. 이거는 박헌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박헌영 때문에. 지금도 이 박헌영의 찌꺼기들이 이 지금 광주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 무섭습니다. 박헌영 이놈은 원래 충청도 예산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박헌영 태어난 집을 가봤단 말이야. 갔는데 이놈은 태어날 때부터 씨가 좀 불량해요. 뭐냐면 동네 유지 어른이 저 마을 바깥에 있는 술집 여자를 데리고 하룻밤 잤어. 거기서 태어난 놈이 누구냐? 박헌영이에요. 박헌영. 태어날 때부터 박헌영은 씨가 불량해. 그래가지고 이 박헌영이 왜 엄마한테 물어. 왜 다른 집은 아버지하고 낮에도 밤에도 같이 사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밤에는 저 안가에 들어가고 낮에는 왜 우리 집에 오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걸 물으면 안 된다 그래. 그걸 해석하려면 지 엄마가 바람 핀 것이 그것이
탈로가 나니까 막 지어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다가 하도 궁금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자기 아버지 집을 갔더니 본처의 형아들한테 뒤지도록 맞았어요. 맞고 울면서 오니까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 있는 형아들이 나를 때렸어. 그러니까 그 바로 첫 박헌영의 친엄마 술집 여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너 형아들을 보복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형아들을 죽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요. 박헌영이가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1919년도 일어나니까 일본 헌병들의 총에 애국 동지들이 막 쓰러져 죽는 거야. 그때 2단계 적개심이 다시 한번 불붙기 시작했는데, 아, 내가 형아들을 죽일 일이 아니고 일본 새끼들을 이걸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도 이승만처럼 미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나도 애국운동하게. 그때 선교사들이요, 미국으로 박헌영을 보내기만 했으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박헌영이 서자의 아들인지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약 올라서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동경을 갔어요. 동경에 가서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결국은 상해로 가서 상해를 갔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 뭐 상해 임시정부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이동희 이런 사람들 보다가 나이가 한참 적어.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뭐 했냐, 박헌영은 회의하는데 들어오지도 못해. 마당에서 그냥 청소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다가 누구에게 포섭됐냐, 러시아의 소련의 간첩 김맘겸이라고 있어요. 이 김맘겸이가 뭐냐, 1917년대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우리는 3.1 독립운동이 1919년도에 일어났어요. 2년 후에 일어났어요. 볼세비키 혁명에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 저 연해주 있죠, 브라드보스티, 거기에 그쪽에 있는 고려인들이 볼세비키 혁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 김맘겸이요. 김맘겸이가 볼세비키 혁명이 성공되니까 레닌과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이것도 정부라고, 상해 임시정부, 그것을 가서 공작해서 그걸 먹으라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 그런데 보니까 마당 쓸고 있는 누구냐 하면 박헌영을 딱 돈을 주고 꼬셔서 3개월 동안에 방에다 가둬놓고 공산주의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300만 원을 주고 192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박헌영에 의하여 조선공산당, 일제시대 때죠,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됐습니다. 창당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일본 헌병들한테 잡혀가지고 다 깜빵을 갔어요. 깜빵을 갔는데 이 박헌영 이놈은 집행유예를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정신병자 노릇을 하는 거야. 깜빵 안에서 지가 싼 똥을 입으로 먹는 거야. 이 박헌영이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정신병이 걸렸네 하고 풀어줬어요. 나중에 형기를 마치고 대원들도 다시 나왔는데, 나온 뒤에 다시 1938년도에 2차 공산당을 다시 조직하려고, 그러니까 해방되기 7년 전이죠. 그때에 다시 공산당을 조직하려고 하다가 일본 헌병들에게 다시 잡혀서 두 번째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는데, 이때 박헌영은 변장을 하고, 변장의 천재입니다. 턱수염을 변장하고 얼굴을 변장하고 얼굴에다가 막 수설 그리고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왔냐, 바로 전라남도 광주 여기에 벽돌 공장에 여기 와서
계속 빨갱이 조직을 하는 거야. 하는데 얼만큼 변장술이 뛰어나냐. 광주 벽돌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도 박헌영인 줄 몰랐어요. 근데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져서 우리가 해방이 딱 되니까 수염을 딱 떼면서 내가 박헌영이야, 지금부터 나를 따로, 이러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도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광주에서 조직한 지하당의 조직을 다 데리고 45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진명여고, 서울에 있는 진명여고 강당에서 이게 해방 후에 최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 나라 이름이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이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국에 200개, 170개 되는 면사무소마다 전부 다 인민위원회를 다 조직했어요. 조직해놓고 이 박헌영 이놈이 거짓말을 쳤습니다. 뭐라 그러냐?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연락이 왔고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날 보고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고 부탁을 했다. 여기에 다 넘어간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전 국민의 78%예요. 78%.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아니, 반응이 별로 없어. 이해가 돼요? 역사를 모르면, 특별히 역사 중에서도 자기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건국사를 모르면 여러분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걸어다니는 시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절대 걸어다니는 시체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핵심은 뭐냐? 45년부터 48년도까지 건국 과정, 이 건국 과정을 북한이 정교조를 통하여 딱 덮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건국사를 딱 덮어놨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역사 교수도 몰라요. 내가 역사 교수를 만나서 수도 없이 대화하는데 모르는 거야. 무슨 조선시대, 삼국시대 이런 역사만 알지, 안 알아도 될 중국의 역사, 진시황, 무슨 한나라, 먼 나라 이거요 전부 헛방입니다. 제일 생명 있는 지식은 뭐냐? 45년부터 48년 달까지 건국되는 과정, 이것이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니고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나라를 먼저 세워놨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전 국민이 다 박헌영을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 달 후에, 그러니까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의 이름이 두 자가 더 붙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이야.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5년도에 다그라스 메가드 비행기를 타고 10월 17일 날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박헌영 이놈이 이승만 대통령을 넘어뜨리려고 큰 영상에 나와요. 지금도 보면. 요즘은 영상 틀지도 않아요. 이 빨갱이들이. 언론들이 전부 다 좌파가 돼가지고 저를 하면서 박사님 오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실까봐 내가 나라를 먼저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이승만이가 물어봐요. 무슨 나라를 세웠나?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턱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턱을 벌면서 이야 이 개자식아, 누가 이런 나라를 세우라 그랬어? 그랬더니 화내지 마시고
내가 세워놓은 조선인민공화국에 여기서 대통령 하세요. 이렇게 꼬셨더니까 내가 이런데 대통령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잔소리 말고 너는 내일부터 내가 지금 조선호텔 자리입니다. 조선호텔 자리에 거기에서 건국촉성중앙대회를 내가 개최할 테니 잔소리 말고 너도 와. 그런데 한국의 지도자들은 다 참석을 하는데 박헌영 이놈만 안 오는 거야. 요놈이 벌써 이승만을 죽이려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매일같이 이게 건국촉성중앙대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에 이승만의 세력은 13%에서 18%밖에 안 됐어요. 왜? 박헌영이 이미 다 틀어져 놨으니까. 78%를 틀어져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도권을 박헌영이 잡은 거야. 그러니까 건국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때에 참 하나님이 도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 전라도 출신 고려대학교 설립자 김성수가 나타났어. 김성수. 이 김성수는 일본에서 유학한 지주의 아들이야. 김성수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송진우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승만이가 그들을 설득했어요. 아니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이거야. 박헌영 이놈이 지금 저질러 놨다 이거야.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왔어.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 세우면 안 된다. 설득을 했더니 송진우하고 김성수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탄생되는 과정을 보면 사람은 누가 세웠냐?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세웠고 지역적으로는 누가 세웠냐? 전라도 사람들이 세운 거야. 전라도 사람들이. 빨리 목에다 힘을 주라고. 힘을.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지역적으로는 전라도사, 경상도는요 다 빨갱이들이요. 그때는 홍동명한테 물어보면 알아. 이 경상도는요 10월 폭동, 그게 영천제일교회 이재봉 목사 평양신학교 37기 이놈이요 대구에 와서 폭동을 일으켜. 폭동. 완전히 빨갱이요. 목산대 빨갱이야. 응? 그래서 우리나라 이 근대사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송진우와 김성수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설립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전라도는요 전라도가 세운 신문을 보지도 않아. 동아일보. 동아일보를 누가 만드는지 알아요? 김성수 선생님이 만든 거야. 모르나? 이 바보 멍청이들아. 한겨레 신문 보지 말고 이제는 동아일보도 타락했어. 자유일보 보란 말이야. 자유일보. 자유일보 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데 1등 공신한 사람이 누구냐? 송진우와 바로 김성수 선생님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이 되었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서울에 오거나 어디 가서 전라도 사람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시고 목에다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우리 때문에 건국된 거야. 우리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라 이 말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건국이 되어서 이승만에 의하여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내가 거기 집에 가봤거든. 김성수 선생님 태어난 생가를 가봤다고. 갔더니요 세상에 그 동네 어른한테 물어봤더니 1000만 평이야. 1000만 평. 그 앞에 논들 전체 1000만 평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기증을 했어. 여러분은 나한테 몇 평 기증했나? 대한민국이 그냥 건국된 게 아니라고. 김성수가요 1000만 평이에요. 1000만 평. 몇 평? 다시 세게 해봐. 몇 평?
천만 평을 기증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6.25 일어나서 인민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야, 지주의 목을 쳐. 그리고 전부 다 땅을 똑같이 나누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이미 땅 다 받았다 이거야. 누가 줬냐? 그게 김성수가 준 거야. 6.25 일어나기 3달 전에 토지개혁, 토지분배 우리가 완성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전라도는요 완전히 우파였어요. 진짜 빨갱이는 경상도에 다 있었어요. 경상도는요 넓은 들이 없어요. 넓은 들이 없으면요 이거는 돈이 없으면 빨갱이 되게 돼 있는 거야. 전라도는요 다 평야잖아. 오늘도 내가 열차 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야산까지도 나 항상 올 때마다 그런 생각나네. 저 야산을 전부 불도저로 다 밀어가지고 저기다 스프링쿨러를 다 박으면 전부 다 옥토가 다 되겠다. 전라도는 다 평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라도는 인심이 넉넉하고 왜? 땅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라도는 우파요 우파인데 그래서 이 전라도가 완전히 근본부터 우파 사상이 돼 있었는데 요게 이제 박헌영 때문에 또 하나는 누구냐? 결정적인 동기는 누구냐?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그때 김대중이가 나타날 때까지만 해도 전라도는요 다 누구를 찍었냐? 이승만 찍었어요. 표가. 그 다음에 누가 찍었냐? 박정희 찍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전라도 표가 아니었으면 대통령 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전라도 땅을 전부 다 새마을 운동을 해서 전부 다 논을 조각조각으로 된 것을 불도저로 다 밀어서 천천히 하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리고 댐을 막고 이 박정희가 그래서 전라도가 우파가 됐고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전라도는 완전히 경상도는 저리 가라고 우파가 됐습니다. 우파였었는데 박정희가 죽고 나서 김대중이가 나타나서 선동해서 지금 전라도가 이 모양이 됐는데 전라도요 근대사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에 의하여 지금 전라도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빨리 여러분들은 김대중 후의 악령으로부터 빨리 나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다음 강사인 전준환 목사님이 전라도 놈이야. 전준환 목사님이 나와서 설명할 테니 잘 들으시고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느냐? 전라도는 어떻게 좌파로부터 탈출해야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보니까 유전자가 다 완전히 장세동학과야. 장세동학과. 극우야 극우. 아까도 내가 저 열차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반대쪽으로 내려가고 나는 올라오는데 내려갔다가 그분이 다시 또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올라와 가지고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야 이 전라도의 우파는요 극 우파야. 극 우파란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려면 전라도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켰는데 이 좌파 빨갱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킬 바로 그분들도 바로 누구냐? 여러분이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될 때까지 내가 시킨 대로 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요.